은호야, 이제 내가 내 딸이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알릴 때가 됐어. 고성희의 차가운 목소리에 은호는 온몸이 굳어졌어요. 30년 만에 나타난 친어머니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은호를 찾은 진짜 이유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건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갑작스럽게 모든 걸 공개하면. 준비? 은호야, 세상은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 특히 우리 같은 처지에서는 말이야. 고성희의 말에는 30년간 품어온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사실 고성희가 은호를 찾기 시작한 건 최근 박진석 회사의 위기 때문이었거든요. 박진석의 사업이 흔들리면서 자신의 입지도 불안해졌고 이때 친딸인 은호를 이용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은호야, 내가 우리 가족이 된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야. 내 카페 사업도 훨씬 더 크게 키울 수 있고. 은호는 고성희의 말을 들으며 불안해졌어요. 어머니의 눈빛에서 진짜 사랑보다는 계산이 더 많이 보였거든요. 어머니, 저는 지금 제 삶이 만족스러워요. 굳이 큰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만족스럽다고. 은호야, 넌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지금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작은 건지. 고성희의 말이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바로 그때 성재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성재는 계모 고성희와 은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불안해졌어요. 어머니,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고성희는 성재를 보고 잠시 당황했어요. 아직 성재에게 은호와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성재야, 엄마가 은호 씨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성재는 두 사람의 분위기를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머니, 혹시 은호 후배와? 성재야, 사실은 은호가 내 누나야. 성재는 고성희의 말에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자신이 좋아했던 은호가 법적으로는 누나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뭐라고요? 은호 후배가 제 누나라고요? 은호도 성재의 반응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면 성재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할지 알고 있었거든요. 성재 선배, 죄송해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일이라. 성재는 은호의 말을 듣고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누나를 좋아했던 거예요? 고성희는 아들의 충격적인 반응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 성재는 은호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성재야, 이제 이해하겠지. 은호는 우리 가족이야. 내가 다른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성재는 고성희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법적으로는 누나지만 혈육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관계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지혁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지혁은 세 사람의 심각한 분위기를 보고 궁금해했어요.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이상한데. 은호는 지혁을 보고 더욱 난처해졌어요. 지혁에게도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거잖아요. 고성희가 먼저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성희라고 합니다. 은호의 친어머니예요. 지혁은 고성희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친어머니요? 은호 어머니는 정순희 씨 아닌가요? 정순희 씨는 은호를 키워주신 양어머니고 저는 은호를 낳은 친어머니입니다. 지혁은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럼 은호가 입양하였다는 건가요? 은호는 지혁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배,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지혁은 은호의 말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은호가 이런 큰 비밀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은호야, 힘들었겠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선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니까. 고성희는 지혁과 은호의 대화를 들으며 불편해했어요. 지혁이 은호에게 너무 친밀하게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실례지만 지혁 씨는 은호와 어떤 관계신가요? 지혁은 고성희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공식적으로는 비즈니스 파트너였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특별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저는 은호의 대학교 선배고 지금은 함께 일하고 있어요. 함께 일한다고요? 고성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딸 은호 주변에 남자들이 너무 많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성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더욱 복잡해졌어요. 은호가 법적으로는 누나가 됐지만 지혁은 여전히 은호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혁아, 너는 은호 후배와,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지? 지혁은 성재의 말에 당황했어요. 성재야, 무슨 소리야? 고성이가 설명했어요. 지혁 씨, 은호는 이제 성재의 누나가 됐어요. 법적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죠. 지혁은 고성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은호가 성재의 누나라니. 그럼 자신과 성재가 같은 여자를 좋아했던 건 아니라 다른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성재는 은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성재는 지혁의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나는 은호 후배를 좋아했어. 하지만 이제 좋아했다고. 성재야, 설마. 지혁은 친구가 은호를 좋아했다는 사실에 질투심이 일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성재의 복잡한 처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은호는 세 사람의 복잡한 감정을 보며 미안했어요. 자신 때문에 모든 관계가 엉망이 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 때문에 모든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고성이는 은호의 말을 듣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은호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정해야 해. 우리 가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애매하게 지낼 건지. 어머니,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시간? 은호야,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잖아. 이제는 결정할 때야. 고성이의 목소리가 점점 강압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은호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강요하고 있는 거였죠. 지혁은 고성이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실례지만 은호에게 너무 강요하시는 건 아닌가요? 지혁 씨, 이건 우리 가족 일입니다. 외부인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에요. 고성이의 차가운 말에 지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외부인이 맞았거든요. 성재도 어머니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어머니,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시는 건 아닌가요? 성재야, 너도 이제 이해해야 해. 은호는 우리 가족이야.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게 둘 수는 없어. 고성이의 말에서 진짜 의도가 드러났어요. 은호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였죠. 은호는 고성이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두려워졌어요. 어머니, 저를 딸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는 거 아닌가요? 이용이라니. 은호야, 엄마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위해서요.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시면서요. 은호의 반발에 고성이는 당황했어요. 순순히 딸을 줄 알았던 딸이 저항하고 있었거든요. 은호야, 넌 아직 세상을 몰라. 엄마 말을 들어야 해. 저는 30년 동안 잘 살아왔어요. 어머니 없이도요. 은호의 말에 고성이는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그래, 30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저는 가난한 게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번 돈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거든요. 은호의 당당한 모습에 지혁은 감동했어요. 은호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성재도 은호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누나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특별한 감정이 남아 있었거든요. 고성이는 은호의 반발에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은호야, 그럼 이렇게 하자. 일단 우리 집에 와서 며칠만 지내보는 건 어때? 어머니, 저는 지금 생활이 편해요. 며칠만이라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 고성이의 제안에 은호는 고민이 됐어요. 친어머니의 마음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지혁은 은호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걱정됐어요. 은호야, 천천히 생각해봐.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 지혁 씨, 제발 끼어들지 마세요. 고성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성재는 어머니와 지혁 사이의 긴장을 느끼며 중재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지혁이도 은호 후배. 아니, 누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재야, 너도 이제 은호를 누나라고 생각하고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해. 성재는 고성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감정을 하루아침에 정리하라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은호는 모든 상황을 보며 결심했어요. 어머니, 저는 며칠 시간을 갖고 싶어요. 혼자 생각할 시간을요. 혼자? 은호야,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면 안 돼. 저는 30년 동안 혼자 결정해왔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은호의 단호한 말에 고성이는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한 건 아니었죠. 좋아, 시간을 줄게.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라. 고성이가 떠난 후 카페에는 은호, 지혁, 성재만 남았어요. 세 사람 모두 복잡한 마음이었죠. 은호야, 정말 괜찮아? 지혁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선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게 너무 복잡해서. 성재는 은호를 보며 말했어요. 은호 후배.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성재 선배. 저도 어색해요. 하지만 선배의 감정을 생각하면 더 미안해요. 성재는 은호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지혁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했어요. 성재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은호의 어려운 처지도 안타까웠어요. 우리 모두 시간이 필요한 것 같네.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은호는 지혁의 말에 고마웠어요. 선배,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그날 밤 은호는 혼자 카페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고성이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한편 고성이는 집에서 박진석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은호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게 정말 필요한 일인가요? 필요하지. 지금 회사 상황이 어려운데 은호가 있으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거야. 박진석의 말에 고성이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은호의 저항이 예상보다 강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죠. 은호가 쉽게 마음을 바꿀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압박을 가하는 거야. 박진석의 말에 고성이는 더욱 결심을 굳혔어요. 은호를 설득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은호는 정순이를 만나러 갔어요. 양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순이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친어머니가 나타났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그 어머니가 은호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도 화가 났어요. 은호야,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친어머니인데 아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친어머니라고 해서 모든 걸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30년 동안 널 키운 건 나야. 정순이의 말에 은호는 위로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민이었죠. 과연 은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고성이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혁과 성재는 이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모든 비밀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화려한 날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피소드는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죠. 고성이가 은호를 찾은 진짜 이유가 모성애가 아니라 이용하려는 목적이었다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호가 고성이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재는 감정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혁은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화려한 날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